네, 경제 속속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제부 한지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다음 달 21일 광화문이 들썩일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행사가 열리는데요. 바로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의 공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죠. 그럼요. 저도 네.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아직 공연 한 달 전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광화문 일대는 특수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광화문 인근 호텔들의 경우에는 이미 만실 예약이 속출을 했는데요. 네. 서울시청과 광화문이 내려다 보이는 더 플라자는 공연 당일에 만실이라고 하고요. 또 포시즌즈, 웨스틴조선, 신라스테이 광화문 같은 주요 호텔들도 높은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여행 숙박 플랫폼에 따르면 다음 달 20일에서 21일 종로구 중구 숙박 예약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50% 급증했다고 합니다. 항공 쪽도 움직임이 뚜렷한데요. 네. 콘서트 주간 한국행 수요가 각 항공사별로 약 10%포인트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식업계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와 일부 음식점들에는 단체 대관 문의가 들어오는 등 대규모 인파 유입에 따른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고요. 광화문 인근 백화점과 면세점, 편의점들도 프로모션 준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거의 경제 이벤트 느낌이네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방탄소년단 공연의 파급력이 워낙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른바 BTX 노믹스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좀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겠습니까? 이 BTS가 만들어내는 경제 효과는 사실상 천문학적일 것으로 예상이 정말요? 됩니다. 네. 이번 BTS 노믹스는 글로벌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투어 효과를 빗댄 스위프트 노믹스보다 파급력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스위프트가 전 세계를 돌며 수익을 만드는 구조라면 BTS는 해외 팬들을 한국으로 직접 불러들이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업계 추산으로는 BTS 국내 공연 1회당 최대 1조 2천억 원. 이번 투어 중 국내에서 5번 공연을 하니까요. 네. 이를 모두 합치면 최대 6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이게요, 자동차 약 12만 5천 대 수출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번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서 숙박, 항공, 외식, 유통까지 동시에 움직이는 초대형 소비 이벤트가 된 건데요. 다만 단기 특수에 그치지 않으려면 바가지 상술이 아니라 질서와 배려가 살아있는 관람 문화가 뒷받침될 때 BTS 노미스의 진짜 가치도 빛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관람 문화까지 빛날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건 이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번째 키워드, 국내에서 시작된 두바이 쫀득 쿠키, 이른바 두쫀쿠 열풍이 단순한 디저트 유행을 넘어서 세계로 확장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개발돼서 유행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두쫀쿠가 이제 한국에서만 먹는 디저트가 아니라요. 해외 현지에서도 직접 사 먹는 이런 간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두쫀쿠는 처음에 SNS를 통해서 교민 사회에서 입소문이 났는데요. 일본 한인타운 카페와 마트를 중심으로 판매가 시작됐고 최근에는 현지인들까지 찾으면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일본 내 한인마트에 납품하는 업체에 따르면 하루 평균 1,500개가량을 만들 정도로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캐나다와 대만에서도 두쫀쿠를 판다는 현지 인증 영상이 SNS를 통해 올라올 정도고요. 네. 두쫀쿠는 실제 두바이까지 이제 진출을 하면서 글로벌 디저트 트렌드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영감을 받은 이국적인 요소에 SNS 인증과 희소성이 더해지면서 단기간 폭발적인 유행으로 번졌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다만 이 두쫀쿠 열풍 속에서 위생 관리와 무허가 영업 문제도 함께 불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만 19건에 달했는데요. 유행만큼이나 관리도 따라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K 디저트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건강 증진 부담금에 대한 공론화를 제안하면서 논의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일단 설탕 부담금이 뭔지 개념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먼저 설탕 부담금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요. 네. 정부 구상은 소비자에게 직접 세금을 매기기보다는 당류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식품 제조업체에게
부담금을 부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조리용 설탕 같은 필수제보다는 아이들 건강에 영향을 주는 가당음료나 당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이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네. 해외 사례를 보면요. 이미 많은 나라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100곳이 넘는 국가와 지역이 설탕이 들어간 음료에 별도의 부담금이나 세금을 도입했는데 다만 범위는 제각각입니다. 영국은 밀크쉐이크나 커피 우유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처럼 유제품은 제외하는 나라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제품 음료까지 포함하는 국가는 전체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거거든요. 국내 논쟁의 쟁점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네. 가당 음료까지만 할지 아니면 커피 음료나 유제품까지 넓힐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고요. 또 설탕 음료 대신 카페라떼나 바나나 우유로 소비가 이동하는 현상을 막으려면 범위를 좀 넓혀야 된다. 이런 주장이랑 유제품은 칼슘 섭취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단순히 담 함량만으로는 부담을 주기 어렵다. 이런 반론이 맞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취지는 건강이지만 결국 세금이다, 물가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제 세금이 아니라 이제 부담금 형태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야당과 산업계는요. 사실상 소비세와 다르지 않다면서 물가 상승과 서민 부담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제품 가격 인상과 함께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반면 찬성 측은 당뇨 과다 섭취로 인한 비만과 만성질환 증가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까지 고려하면 이제는 사회적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설탕 부담금은 국민 건강이라는 공익과 물가 소비 위축이라는 현실적인 부담이 맞서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비대면 장례식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최근에 이제 장례 비용이 수천만 원대로 치솟으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예 빈소를 생략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 물가에 좀 연동이 돼서요. 이 장례 문화도 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조업계가 산정한 평균 장례 비용은요, 이미 2천만 원 안팎이었고요. 지난해 고시된 산재 장례비 최고액도 1,9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사실상 적지 않은 부담인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주목받는 게 비대면 장례입니다. 안치나 입관, 발인 같은 기본 절차는 유지를 하면서 조문객을 맞는 빈소 운영을 과감히 생략하겠다는 거죠. 장례 지도사들 설명을 들어보면요. 이 같은 비대면 장례는 장례식장 시설 대여료와 접객 비용이 빠지면 최소 200만 원 선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요즘에는 가족이 있어도 조문객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면서 이런 문화를 택하는 사례들도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의 부담을 덜면서도 고인을 기억하는 방식은 점차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는 건데 장례 문화도 조금 다양하게 재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화하는 장례 문화까지 경제 쏙쏙 한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